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인호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9장 드디어 이제 벡터 미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2차원하고 3차원에서 이제 벡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세 번, 이제 9-1로 들어가고요. 9-1은 바로 2차원, 과 3차원 공간에서 네, 벡터를 보다 합시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보냐면 이제 벡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그 벡터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우리 주 목적이 될 건데요. 첫 번째 별로 잡으시면서 맨 처음에는 오늘 뭐부터 보냐면 벡터의 정의부터 보다 합시다. 벡터의 정의. 저희가 벡터의 정의라는 것을 먼저 볼 건데 맨 처음에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양을 측정할 때는 그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일명 스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칼라. 네,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벡터라는 걸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벡터의 값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스칼라 값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걔네들 항상 무슨 값만 나타내냐면 크기만 갖고 있는 것을 스칼라 뜻을 얘기하고요.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고 걔네들 갖고 있는 뭐까지? 방향까지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벡터의 값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칼라 값의 대표적인 예제는 바로 무엇이냐? 온도는 우리가 딱 크기만 이제 측정을 하죠. 온도 맞죠? 우리가 그 다음에 길이도 걔네에 대한 크기만 측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도 하나의 크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가 우리 얘기하는 걔네들의 스칼라 값이 된다면 벡터의 값은 속도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변화되는 양. 그러니까 뭔가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벡터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얘네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1번부터 이제 하나씩 봐볼 건데요. 그럼 우리가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걔네들의 벡터가 가지고 있는 용어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벡터를 보다 이게 벡터. 벡터를 보시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에는 이게 P라는 점이 있고 걔네들 쭉 연결해서 어떻게 하죠? Q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화살표를 가는 그 시작하고 있는 점은 뭐라고 하냐면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걔네들은 이니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니셜 포인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P라고 하는 것은 끝에 만나는 점이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종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걔네들 뭐라고 하냐면 터미널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에 있는 벡터는 항상 뭐하고 뭘로 되어 있냐면 시점하고 종점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벡터로 표시하게 된다면 그 A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에 있는 벡터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P에서 Q로 가는 PQ 벡터를 표시할 수 있고 걔네들은 A로 가는 A 벡터를 표시할 수 있고 또는 A에 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벡터의 벡터의 표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는 걔네들에 관한 벡터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벡터의 용어를 보겠습니다. 벡터의 종류. 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번은 바로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역벡터라는 게 있어요. 역벡터. 근데 역벡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방향의 반대 벡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역벡터 의미는 여기서 뜻하면 우리가 QP의 벡터를 뜻하는 거고요. 그 벡터는 PQ 벡터에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벡터의 역벡터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 역벡터를 의미할 거고 두 번째는 무슨 벡터냐면 0벡터가 있어요. 0벡터. 근데 0벡터는 의미가 뭐냐면 시점하고 뭐가 같은 거? 그렇죠. 종점이 같은 벡터를 우리가 0벡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0벡터라는 것은 0벡터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시점하고 종점이 일치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해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위 벡터라고 있어요. 단위 벡터. 일명 유닛 벡터라고 하는 그 단위 벡터가 있는데 유닛 벡터가 있는데 단위 벡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걔네들 항상 크기가 뭐인가?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어떻게, 얘네들 크기는 우리가 이게 절대값으로 표시하거든요. 그 크기의 값이 1로 표시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걔네 단위 벡터 표시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네 번째,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는요, 걔네들 벡터 A에 관한 길이가 될 것인데요. 걔네들 이렇게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PQ 벡터라고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A 벡터의 크기라 해서 절대값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걔네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A 벡터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실수값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노름 중에서 어떤 노름이 아니냐면 유클리드 노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걔네들에 있는 벡터의 크기가, 그 벡터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제는 걔네들에 관한 기본적인 그 벡터가 어떤 것이고 벡터의 종류가 뭐뭐인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내용 한번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보죠. 그럼 첫 번째 데피니션을 보시게 되면 벡터의 상등 관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 데피니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벡터의 상등인데요. 벡터의 상등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를 갖고 있다고 했죠? 크기와 방향. 그럼 우리가 상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두 벡터가 A, B가 있대요. A와 B의 뭐하고 뭐가 같은 거냐면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두 벡터는 같다고 얘기하고 두 벡터는 같다. 걔네들 어떻게 표시하면 그래서 A 벡터하고 뭐하고 B 벡터가 같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걔네들 있고 시점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또 다른 벡터 이렇게 다른 위치에 가긴 하는데 방향하고 크게 같게만 하면 걔네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표시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뭘로 표시하는 방식을 공부할 거냐면요. 성분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한번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별투는 이제 벡터의 성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벡터의 성분이라는 거 먼저 공부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위치 벡터라는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치 벡터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저희 위치 벡터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의 시점들이 항상 이렇게 막 고정되어 있는 벡터는 아닐 거예요. 맞죠? 이렇게 막 고정되어 있는 벡터는 아니겠죠. 맞죠? 막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을 우리는 위치 벡터라는 것은 다 그 걔네들의 시점을 다 뭘로 맞추냐면 원점으로 맞춰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원점으로 시점을 맞춰가지고 걔네들 벡터에 표현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무슨 벡터라냐면 위치 벡터라고 표시한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위치 벡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뭐 A1하고 A2하고 A3로 잡았다고 쳤을 때 우리는 이 벡터를 A 벡터라 했을 때 걔네들의 성분으로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을 표시하게 되면 그 A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A1, A2, 뭐 A3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얘네는 위치 벡터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시점이 뭐인 경우? O인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그럼 얘네들이 시점이 같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한번 얘네들 정의할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데피니션에 가서 볼 건데 데피니션은 이제 무엇이냐면 걔네들의 벡터의 성분을 이제 정의한답니다. 벡터의 성분의 정의. 근데 벡터의 성분을 정의하게 되면요. 이제 x, y, z는 직교 좌표계에서 볼게요. x, y, z의 직교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를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점이 주어졌다면, 두 점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두 점. P라고 하는 것을 이제 X1하고 Y1하고 Z1을 잡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을 X2하고 Y2하고 Z2로 잡을게요. (1번은) 이거입니다. 1번은 A라는 벡터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걔네들 PQ 벡터를 뜻하고, PQ 벡터를 뜻하고, 걔네들은 뭐가 되냐면, PQ 벡터의 특징은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이게 의미합니다. X2-X1, Y2-Y1, 그 다음에 Z2-5, Z1을 표시하는 게 얘기하는 PQ 벡터의 뜻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걔네들에 대한 그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루트에 뭐라고 쓰냐면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플러스 Z2-Z1의 제곱으로 잡으면 얘네들은 A 벡터의 크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